조선 궁중비사. 조선에서 명나라에 바친 궁녀의 기록. 몇 편에 걸쳐 조선에서 명나라에 바친 궁녀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태종과 세종대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조선의 여자들을 명나라로 보냈을까요? 태종은 1367년 태어나 1422년에 사망했으며 왕으로 재위한 것은 1400년 11월에서 1418년 8월까지인데, 이 기간은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 주체가 즉위한 때와 거의 일치하며 그의 아들 인종명 4대 황제 주고치까지입니다. 태종은 태종 8년 공조전서 권집중의 딸과 인명부 자사윤 인첩년의 딸, 그리고 공안부 판관 이문영의 딸, 충자시위사 최득기의 딸을 명나라로 보냈습니다. 태종 9년에는 지선주사 정윤후의 딸과 지순창군사 한영정의 딸을 보냈는데, 실록의 기록은 대감댁 딸만 기록한 것이고, 음식을 만드는 궁녀와 음악하는 궁녀, 시중 등은 수십 명의 궁녀들 숫자는 제외한 것입니다. 태종의 아들 세종은 1418년에 즉위하여 1450년 2월 사망했는데, 이 시기는 명나라 3대 성조 영락제 주체 중반부터 4대 인종 홍희제 주고치와 5대 선종 선덕제 주첨기, 6대 영종 정통제 주기진의 시대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조선에서 가장 많은 궁녀를 명나라에 바친 시기이기도 한데, 세종대는 4대에 충실해 사대부들이 가장 살기 좋은 시대였습니다. 반대로 백성들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시대였는데, 명나라의 지나친 사대 때문에 매년 많은 특산물과 환관들을 대접하느라 제대로 된 업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에 나타난 세종 8년인 1426년 4월 10일 기록을 보면 차와 음식을 만드는 여자 노비를 보내라는 요구에 20명을 뽑아 명나라로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 9년에는 봉조판서 송달생의 딸, 동지총재 차진함의 딸, 사정 안복지의 딸, 사정 오척의 딸, 우령호군 정효충의 딸, 부사정 최미의 딸, 사직 노종득의 딸을 보냈습니다. 세종 9년인 1427년 5월 9일에는 명나라에 보낼 처녀 2명을 뽑았는데, 황씨와 한씨를 상등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발견됐는데, 한학이 2딸을 명나라로 떠나보낸 시기가 모두 세종대의 일입니다. 세종 10년에는 지순창군사 한영정의 막내딸, 세종 11년에는 가무를 할 줄 아는 계집아이 5명과 첨식을 만들 줄 아는 큰 계집아이 5명을 궁녀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세종 15년에는 집찬비자 20명을 궁녀로 바쳤고, 세종 16년인 1634년 10월 27일 명나라 사신에게 기생을 바친 사례가 또 발견됩니다. 새 사신이 기생과 성관계하려 하여 도감에서 여자를 바쳤다. 이튿날 사신들이 말하기를 앞으로는 사흘에 한 번씩 문안하시오 했는데, 그 이유는 일찍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다. 태종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이 기록들은 공식적인 것이고, 비공식으로 보낸 궁녀와 그녀들을 시중드는 수백 명의 궁녀들의 숫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탄스러운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세종 때는 아버지 태종 때보다 명나라로 보낸 궁녀 수도 많았지만 궁녀들의 나이가 매우 어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12세에서 15세가 가장 많았고 많아야 17세 이하였는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황제의 놀이개가 될 수 있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어린 여자아이를 바친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세종이 명나라에 알아서 갖다 바친 것인지, 명나라에서 그렇게 어린 여자아이를 요구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 황제는 아동성폭력 범죄자, 세종은 공범이었던 셈입니다. 그 후 중종 16년인 1521년 4월 29일에도 어린 화자, 환관 후보자, 내시와 음식을 잘 만드는 여자, 어린 계집을 선발하되 성질이 부드러워 부리기 쉬운 사람으로 수십 명씩을 뽑아보내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중국에 처녀를 바친 치욕적인 역사의 증거물인 영은문을 만들었는데, 조선 왕조 초엽부터 중국 명나라, 청나라에서 오는 사신을 맞이하던 모화관 앞에 세웠던 문입니다. 청일전쟁이 끝난 1896년 영은문은 사라지고 1896년 독립협회가 이 문을 헐어 그 앞에 독립문을 세웠는데, 지금은 다 헐리고 주춧돌만 2개 남아있고 문화재 사적 제33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중국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처녀로 도의 신분보다는 벼슬아치의 딸들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처녀들은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는데, 영은문 주인은 이럴 때마다 울음바다가 됐고, 조선왕이 영은문 앞까지 나와 처녀를 데려가는 중국 사신을 환송했습니다. 이 영은문을 놓고 중국은 조선이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신하의 나라라, 동방예의 지국이라 칭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에게 처녀까지 바쳐가면서 그 예를 다하는 나라, 자신의 나라를 위해 어린 처녀들까지 바치는 나라로 과연 동방예의 지국이라 할 만합니다. 그 뒤 세월이 흐른 후 끌려갔던 조선 여인들 중 일부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이라는 의미로 이들을 환양녀라 했지만 돌아온 이들은 고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멸시당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에 충성하기 위해 보내진 여인들이라 세월이 흐른 뒤에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여인들이 환양녀들이었지만 조선인들은 이들을 환양년이라 멸시를 했습니다. 지금도 환양년이라는 말은 바람난 년이라는 뜻의 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괴로운 것은 백성들로 어둡고 슬픈 역사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 다 망한 명나라를 사대로 받들겠다고 청나라의 반기를 들었던 어리석은 인조는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병자호란입니다. 그러나 반란을 통해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던 인조는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객기를 부리다 결국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당시 병자호란을 승리로 이끈 청나라는 조선 포로 50만 명을 자신들의 나라로 데려갔는데 당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더욱이 50만 명은 대부분 젊은 사람과 사대부의 여인들로 노인과 아이는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주요 인구를 싹 쓸어갔다고 해도 무방한 수치입니다. 끌려간 50만 명 중 대략 20만 명 정도가 여자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정약용의 비여고와 최명진의 기천집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조선왕조실록에는 몇 명이 끌려갔는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인데 청나라로부터 받은 피해가 얼마나 치욕스러웠으면 기록하지 못했을까 하는 측은한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분통 터지는 역사의 기록이 전해지는데 청나라 황제는 조선 황제가 무릎 꿇은 것에 대해 아량을 베풀어 청으로 넘어가기 전 1600명의 포로를 풀어주고 조선 정부와 이런 조약을 맺습니다. 만약 압록강을 넘어가기 전에 조선 사람들이 도망가면 살려줄 것이다. 압록강을 넘어간 후 도망친다면 청으로 되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이 조약 때문에 조선인들은 청에서 도망쳐 오더라도 발꿈치를 잘린 채 다시 청으로 송환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청으로 끌려간 조선 포로 50만이 청나라 수도인 낙양으로 향했는데 낙양이 아무리 넓어도 50만이나 되는 조선인을 수용할 수는 없어 조선인 매매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끌려간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남자 한 사람당 5냥이고 여자는 3냥, 양반은 10냥 정도로 시세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돈 많은 사대부들이 자신의 가족을 빨리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돈을 높게 부리기 시작했고 결국 성인 남녀 150에서 200냥, 어린아이 100냥 미만, 양반 500에서 600냥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실제 영중 추구사 이성구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1500냥, 영의정 김유는 딸을 위해 1000냥을 내고 조선에 데려왔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니 가격이 5냥이고 농촌 하루 품값이 1냥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백성들은 나라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최명기를 보내 조선인 3만 명을 데리고 귀국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 대규모 송환이었습니다. 이후 병자호란이 끝나고 9년 뒤 청과 조선의 관계가 안정되고 포로 송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속속 돌아오지만 돌아온 이들은 2만 5천에서 5만 명으로 추산되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은 심한 노동과 병으로 사망했을 것이고 남은 사람들은 명나라에서 천한 신분으로 또는 몸을 파는 기방의 여자로 끌려가 어려운 삶을 지탱하다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서 운 좋게 조선으로 돌아온 여인들을 기다리는 건 죽음보다 치욕스러운 운명으로 청나라에서 돌아온 여인들은 겁탈을 당했던 경우가 많아 두 남편을 섬긴 사람으로 낙인 찍혀 이전처럼 살기 힘들었습니다. 당시 신하의 이혼은 임금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대부는 인조에게 이혼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인조는 이혼을 허락할 수는 없어 당연히 불허했습니다. 병자호란 전 임진왜란 때도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으로부터 겁탈을 당해 이혼을 원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선조가 불허하는 어명을 내리기도 했고 인조도 전쟁 중 당한 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조는 여인들이 강에서 몸을 씻으면 겁탈당했던 과오를 모두 씻어내는 것으로 치겠다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양반의 요청은 끊이지 않았으며 임금의 재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평민층에서는 자신의 여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 때문에 돌아온 3만 명의 여인 중 1만 명이 도망가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조선에서 명나라에 바친 공려의 기록이었습니다.